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달 월세조차도 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가 오늘 2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침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내용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당히 챙길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오늘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도 말씀을 하셨고 이를 다 포함했을 때 이번 대책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적하신 것처럼 방역도 엄중하고 경제 상황도 엄중합니다. 네. 정부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2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종합대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발표한 대책의 규모는 약 16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월 초부터 정부가 8차례에 걸쳐서 업종별 피해 극복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규모가 4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까지 한 20조 원 정도가 되겠고요. 방금 전에 연합뉴스 TV 레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가 추경도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 대책 때 추경 규모가 약 12조 원 규모였고 네. 그중에 절반이 세입경정 추경이었고 세출이 한 6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준비하는 세출 추경 규모는 지난 메르스 사태보다도 좀 더 크게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추경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세입경정 추경이 조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정부가 자발적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요? 예, 저도 현장에 명동도 나가보고 경주에도 한번 시내에 나가봤었습니다. 가장 큰 호소가 매출액이 크게 줄었는데 임대료를 내는 것이 너무 버겁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번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민간 운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지원한 위한 3종 세트를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인 임대자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이번 상반기에 인하할 경우에 그 인하한 금액의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로 세액 공제, 다시 말해서 절반을 정부가 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소유 재산에 또 임차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산가액의 3% 받는 거를 1%로 3분의 1로 낮추고요. 네. 지자체는 5%를 내던 거를 1%로 5분의 1로 낮추게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코레일이라든가 인천공항이라든가 LH와 같이 공공기관들도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같은 공공기관에 103개 공공기관이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약 최대 35%까지 인하해 주기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민간의 그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활발하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소상공인분들 참 힘드실 텐데 이번 방안이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거의 경기 진작책을 보면은 뭐 세금 감면, 뭐 저리융자 이런 것들은 종종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소비 쿠폰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이 쿠폰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이라든가 편의점의 소비는 그나마 약간 증가세를 보입니다만은 마트라든가 백화점의 매출 감소는 좀 지나치게 우려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5가지 종류의 소비 쿠폰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 쿠폰인데요. 약간 소비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쿠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처럼 정부의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받는 보수에서 일정 부분 한 30% 정도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의 보수를 더 주는 것이 이 일자리 쿠폰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문화 쿠폰,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 문화이용권에 대한 쿠폰을 준다든가 네. 관광 쿠폰, 일정한 지역을 갖다가 관광을 했을 경우에 확인된 경우에 정부가 일정 부분 상품권을 주는 경우고요. 출산 쿠폰도 있는데 임신부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정부가 주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이번에 2배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고효율 가전기기를 갖다 구입했을 경우에 그건 에너지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300억 규모로 해서 이 구매금의 10%를 환급해 줬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추경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저희가 작년도 했던 규모 300억의 10배인 한 3천억 정도 규모의 이 구매금액 10% 환급 조치를 하고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런 쿠폰 제도, 소비 쿠폰을 제외하더라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극복 지원이라든지 소비 진작 측면에서 그간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세제 지원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지난번 2월 초에 정부가 이번 사태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세금 징수를 유예한다든가 납부를 갖다가 연장시켜주는 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니까 이와 같은 유예 정도 조치는 부족하다. 세금 자체를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그와 같은 소요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임대료 인하했을 때 소득세와 납부세 일부를 세액공제해 드리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조세 지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영세 개인업자가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납세 편의와 세경감을 받습니다. 이번에 4,800만 원이 아니고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한 9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정부가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메르스 사태 때도 30% 정도만 저희가 할인을 해줬는데 이번에 70%를 할인해 주기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라든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소득공제율이 15%에서 40% 정도를 소득공제 해줬습니다. 이걸 2배로 해서 30%에서 8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청자들께서 네. 이번 상반기까지 6월까지 사용하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경우 맥시멈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자동차 개별 소비세 70% 감면, 또 소득공제율 2배 같은 것들은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빠른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 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에 이 법을 제출하고 이번 2월 임시국회가 3월 17일까지입니다. 3월 17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이와 같은 세법도 같이 통과가 돼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3월부터 이 내용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3월 17일 이전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대책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3월이면 정말 코앞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인데 추경 심사라든지 이런 세법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진 않을 텐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하려면은 아마 3월 하순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정책이 추경에 담지 않고 행정부 스스로 그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 오늘 16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추경을 기다릴 여지가 없어서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16조 대책을 오늘 발표해 드린 것이고요. 네.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월 17일 이전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추경안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추경의 부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들이 같이 통과가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3월부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가장 조속히 앞당겨서 추경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이미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서 이 추경안이 3월 17일 이전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정부와 국회 또 원만한 협력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요즘 이 마스크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인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한다라고 발표는 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마스크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국민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전 문제와 관련 시급히 필요한 것이 이 마스크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실 약국이라든가 마트에서 적시에 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부총리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화요일 날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배급될 수 있도록,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하루에 한 1,000만 장 정도를 찍어냅니다. 정부가 이번에 50% 정도 되는 500만 장을 공적 유통망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상당 부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확보된 50%의 그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우체국이라든가 또는 하나로마트라든가 또는 약국을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소비자의 손에 가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조치한 것은 조금이라도 더 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이 부족하면 군 인력을 투입해주겠다라는 조치도 했고요. 마스크 수출을 10% 정도는 저희가 마스크 수출을 허용을 했는데요. 뭐 인도적인 목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오늘 그와 아주 긴박한 소요가 아니면 수출도 저희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국가에서 마스크를 수입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를 지금 타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수입해 오고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부가 조치를 하고자 하고요. 이번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도 마스크를 위한 대책은 저희가 사무실에 나와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셨는데 정부의 당초 성장률 목표가 2.4%였습니다. 혹시 수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국가적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와 같은 방역 철저와 함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 최소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도 굉장히 휘청거리고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영향에서 한국 경제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도 저는 일정 부분 연간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1, 4분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어저께 한국은행이 올해 2.3% 정도를 전망하다가 0.2%포인트를 낮췄습니다. 2.1로 낮췄습니다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률을 매번 상황이 변했다고 그렇게 성장률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7월 달에 하반기 경제를 보고 한번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로서는 일정 부분 연간 성장률 그리고 1, 4분기 성장률에 영향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에 1차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인식을 갖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로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16조 대책과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추경 대책 이어서도 정부로서는 대책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4차 대책, 5차 대책도 강구를 해서 이와 같은 경제의 흐름, 회복 모멘텀을 반드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극복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총님도 더욱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